반갑습니다. 사주간법의 신혁명 해인 도비결명리에 글 쓰는 상담가 해인입니다. 천간 글자의 짝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모든 글자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글자가 있으니까요. 천간 10글자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는 각각 어떤 글자를 좋아하고 짝짓고 싶어 하는지, 또 그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천간 글자는 짝이 하나가 아니라 각각 2개씩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글자가 다 짝이 되지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알아가도록 합시다. 자, 2글자 중에서 한 글자는 역할로서의 짝이고요. 한 글자는 목적으로서의 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간 글자들이 좋아하는 짝을 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간목입니다. 간목의 첫 번째 역할로서의 짝은 개수입니다. 개수요. 간목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라 했고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배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공부 자료가 있어야겠죠. 또 배우려면 정신도 있어야겠죠. 그 글자가 바로 개수입니다. 그래서 간목에게 개수가 없으면 깊은 공부가 원활하지 못해서 뭘 배우다가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만두어 버리게 되기도 해요. 간목이 그래서 우리는 개갑이라고 합니다. 자, 간목이 개수 외에 또 짝을 맺고 싶어 하는 글자가 있는데 기토입니다. 기토는 생명성이 가득한 토잖아요. 그러니 간목에게는 기토가 꼭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기합입니다. 자, 연결하면 개갑하니 하는군요. 예. 개와 갑의 짝은 역할로서의 짝이지만 갑과 기의 짝은 목적으로서의 짝이에요. 자, 다음은 을목입니다. 을목이 좋아하는 글자 역시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병화이고 하나는 경금입니다. 을목이 병화를 좋아하는 것은 활짝 피기 위해서예요. 병화가 뭐라고 했죠?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을목은요? 을목은 배워서니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병화 입장에선 간목보다 을목이 데리고 쓰기에 좋겠죠. 왜냐하면 간목은 아직 어려서 쓰려면 필요한 걸 또 가르쳐야 되지만 을목은 이미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춘 그 상태니까 데리고 쓰기 아주 좋은 글자예요. 자, 2번째 을목이 좋아하는 글자가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은 무디고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을목은 부드럽고 살랑거려요. 그러니까 경금이 을목을 보면 아주 살살 녹겠죠. 또 마찬가지로 을목도 경금을 보면 힘이 생기는 것 같을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쥐주대가 없고 이렇게 능굴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을병하고 을경하는 을목입니다. 자, 역시 을병은 역할로서의 짝이고 을경은 목적으로서의 짝입니다. 자, 이번에는 병화입니다. 병화 역시 2글자를 좋아하죠. 앞에서 이미 한 글자는 나왔네요. 을병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좋고 싫음도 쌍방향이 있기 때문에 을이 병을 좋아하면 병도 을을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병화는 운영자로서 사람을 키워야 하고 을은 또 자기가 써야 되니까 활용해야 되니까 서로 필요해 역할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병화가 목적으로 좋아하는 글자는 신금입니다. 병화는 반짝거리는 햇볕이고 신금은 보석이니까 당연히 신금이 병화를 좋아하겠죠. 병화 역시 자신의 빛으로 신금이 반짝반짝 빛을 내니 뿌듯할 겁니다. 이 역시 을병하니 병신하는군요. 감이 좀 그렇네요. 어쨌든 을과 병은 역할로서의 짝이고 병과 신은 목적으로서의 짝입니다. 갑을 병했으니까 4번째 정화입니다. 정화가 좋아하는 글자는 경금이고 또 임수입니다. 자, 정화가 경금을 만나면 굉장히 바빠져요. 할 일이 많아지죠. 경금이 뭔가요? 덜 연단된 미완성작이잖아요. 흔히 우리가 원석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화는 연금술사라고 했죠. 불이에요, 불. 어떤 것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자예요.
외행으로 화이고 빛보다는 열에 가까운 글이니까 무딘 경금을 보면 아주 본능적으로 녹여서 신금으로 만들어야 하겠죠. 경금 입장에서도 사실 정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둘의 관계를 보면 정화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생겨서 좋고 경금은 따듬어져서 완성품이 되니 좋겠죠. 찰떡궁합이에요, 찰떡궁합.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하는 글자는 임수라고 했잖아요. 임수가 뭐죠?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이 아니고 국제 시장이죠. 그 큰 넓은 시장에 뭐가 있어야 하나요? 상품이 있어야 하죠. 이미 정화는 경금을 녹여가지고 신금으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니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해요. 내다 팔아야 윤이 남잖아요. 근데 정화는 가치 추구의 달인이잖아요.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 때 어떻게 하면 최고의 퀄리티를 양산할 수 있는지를 동물적으로 안다니까요. 역시 정화와 경금, 정경은 역할짝이고요. 정임은 목적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토입니다. 무토가 좋아하는 글자는 기토입니다. 무토가 뭐라고 했죠? 자기보다 타인이나 세상을 먼저 살피고 양보한다고 했죠. 하고픈 말을 토하지 못하고 머금고 있다고도 했어요. 답답하겠죠. 인간이란 어차피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사실 남을 챙기는 거는 자기를 억지로 억누르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한다고 참고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기토를 만나면 눈 질끈 감고 자기부터 챙길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게 머금고 있던 말들을 토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물상으로 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모토가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기토가 논밭이라고 하잖아요. 모토가 산이고 밑에 기토가 논밭으로 있다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산 혼자 덩그러니 있거나 논밭만 떠 있는 것보다는 높은 산 아래 밑에 논밭이 쫙 펼쳐지면 완성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가치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토는 기토 좋아하면 기토 들어오면 좋아하고 기토도 모토 들어오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토가 좋아하는 글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수죠. 모토는 속마음과 다르게 묵직하고 등명스럽잖아요. 개수가 어떻다고 했죠? 막 감정 교류하는 걸 좋아하고 애교 부리고 치대고 살피고 공감하고 친밀하게 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토가 개수를 좋아하겠죠. 그래도 모토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속으로 아무리 좋아도 겉으로는 무덤덤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개수가 좋아도 좀 무덤덤하다고 우리가 무정지합이라고 하잖아요. 무기합을. 자, 또 이 무게합을 물상으로 보면 높은 산에 물이 없으면 사람이 안 찾잖아요. 그런데 산과 계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조합이고 산 좋고 물 좋으면 그곳이야말로 무릉도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여기도 이제 무토와 기토는 역할짝이고요. 무토와 기토는 아니요. 무토와 기토는 역할짝이고 무토와 개수는 목적합입니다. 제가 오타가 나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까지 천간에 이제 짝글자를 다 알아보았어요. 각 글자들은 두 개의 짝이 있는데 하나는 역할짝이고 하나는 목적의 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할짝으로 해서 역할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목적짝으로 해서 목적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떤 그 만물에 우주의 만물에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떤 하나의 그 단어로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제 공부하기 위한 우리가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자, 평상시에 받아도 미운 사람이 있고 주어도 고운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어떤 짝들 때문이 아닐까, 이런 비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간한테도 이렇게 역할로서의 짝이 분명히 있을 거고 목적으로서의 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할로서의 짝이 좋을까요? 목적으로서의 짝이 좋을까요? 두 개 다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고 어디 가도 짝이 되는 거는 역할로서의 짝이에요. 자, 다음에 목적 짝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예, 해인 도비결 명리, 예, 오늘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천간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명리관법의 혁신, 해인 도비결의 글 쓰는 상담가 해인이었습니다.